94번 문제 한번 봐볼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겸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fx가 절대값 x제곱에 그 다음에 x-4의 제곱 마이너스 k 들어가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거 지금 잘 보면 좌미계 곱하기 우미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면 리미트 h가 0을 할 때 작게 곱하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복습해보면 이게 좌미계고 그 다음에 이게 우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오늘 하나수 갖고 온 사람 있어? 갖고 왔어? 오늘? 좋아. 아직 두 사람은 안 갖고 왔어? 준비해서 좀 다음 시간부터 하나수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 근데 하나수 좀 두껍거든. 이렇게 좀 분철해도 되고 학원에 놓고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놓고 다니면은 숙제를 또 못하고 그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분철해도 좋아. 이 봐보면 fx가 지금 좌미계 곱하기 우미계인 상황인 건데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이 그래프. 요거 자신 있게 그릴 수 있겠어? 저거 그리려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그려놓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0에서 한번 접하고 4에서 한번 접한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에서 이렇게 접한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k 값이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갔다 해보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k가 이렇게 들어갔다 해볼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 함수에서 k를 뺀 순간에 x축이 이 파란색으로 바뀌거든? 그거 이해하고 있어? 얘를 바뀐다는 거? 성종이 그 말 이해돼? 빼는 순간에 k로 바뀐다는 게 x축이?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렇게 봐봐.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여기 a x제곱 그래프가 있다 해보자. x제곱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서 빼기 4를 해버려. fx에서 4를 뺀 함수를 그린다 하면은 여기서 4를 빼면 얘를 밑으로 4만큼 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4를 x축 여기 4인 부분을 이렇게 x축으로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알고 있지? 현성이 이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빼기를 하는 순간에 이 y는 k를 빼는 순간에 이쪽이 x축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가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 지금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로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인 상황을 생각해봐. 미분 가능인 상황이랑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해보기로 했거든. 두 번째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인 상황을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그치?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첫 번째는 미분 가능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좌미계가 아니라 좌미계긴 하지만 그냥 f'A 곱하기 f'A라 봐도 돼. 그치? 왜냐? 미분 가능 상황은 어차피 좌미계랑 우미계가 똑같을 거거든. 그치? 성동이 그 말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f'A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를 볼 수가 있겠어.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f'A는 어차피 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음수가 되는 순간에 0보다 커져 버리니까 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지점이 어딘지 확인해 보면 이 a 값이 어딘지를 보는 거야. 그럼 a 값이 어딘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0. 그 다음에 위에 걸 봐야 되겠지? 여기 이 부분. 근데 여기가 여기 지금 똑같을 거니까 0이랑 4인 지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2였지?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군데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사실
미분 가능해서 미분 개수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 이 부분이 0, 2, 4다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돼. 얘가 0, 2,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추가로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돼야 돼. F 프라임 A 마이너스랑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이렇게 의미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되냐면은 첨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첨점이라는 거는 이런 미분 불가인 뾰족한 지점이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부분 보면 이쪽은 미분 개수가 음수고 이쪽은 미분 개수 양수란 말이야. 그치? 이 둘이 곱해버리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두 개를 어차피 곱하면은, 그러니까 미분 가능 지점에서 곱하면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음수라도 둘이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특별하게 0인 순간만 이렇게 잡았던 거였고, 미분 가능일 때는. 그치? 미분 불가일 때는 아예 둘이 부호가 달라버리면 문제에서 나온 조건을 만족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지점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지점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랑 이 두 군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여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우리한테 관심사항이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값의 합을 물어봤어.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 X 값 둘이 더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 4. 아니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지금 대칭이지. 대칭인 거니까 A의 합이 4라고 볼 수 있다. 여기는 A의 합이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4에다가 2, 4 이렇게 이거 지금 합이 6인 건데 6이랑 4 더하면은 10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면 돼. 근데 내가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렸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때 y는 k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봐. 이렇게 y는 k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러면 함수 fx에서 k를 빼면 그 부분이 x축으로 바뀐다를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그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fx에서 y는 k를 빼면은 여기 요 지점이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이잖아. 그치? 그게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둘이 뺀 거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애들끼리 뺀 거니까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당연히 x축이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빼버리고 나면은 fx 빼기 k를 만들면 여기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바뀐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은 여전히 0, 2, 4가 똑같아. 0, 2, 4인데 문제는 첨점이 아까는 2개였는데 여기 4개로 바뀌어버렸지. 그치? 근데 여기 이 부분 지금 2란 말이야. 2인 거니까 2에다가 곱하기 아까는 2를 했더니 이번엔 4를 해야 돼. 이렇게. 그치? 자, 이해해서?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해서 써보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미분 가능 지점은 어차피 A 값은 0과 2랑 4랑 아까랑 똑같아. 0, 2, 4. 여기 이 부분이 여기 0이고 여기 2고 지금 여기 4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건데 문제는 미분 불가 첨점인 부분이 네 군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x1, 여기 x2, 그 다음에 여기가 x3, 그다음에 이 부분이 x4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둘이 더한 게 4, 이렇게 둘이 더한 게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합이 8이 된다 볼 수 있겠지. 이 합이 지금 합이 8이 되는 거야. 그치? 이 상황이 돼버리면 이렇게 다 더한 게 6 더하기 8 해버리니까 14가 되니까 문제 상황을 만족하지 않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건 안 돼. 아까 이거는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 K의 최소값이 어디냐라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K의 최소값은 이 파란색 선 어디다 그으면 될까? K를 이렇게 점점 내리다 보면 일단 여기 지금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밝혀졌지. 위에 이렇게 있을 땐 된다라고 하는 거 보였지. 그럼 경계값이 어디야? 어딜 지나갈 때? 4차함수에? 극대를 지나갈 때란 말이야. 극대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치? 이렇게 지나갈 때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여기 지우고 다시 보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거 그대로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아까 상황이랑 똑같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K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2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fx. 여기다 2를 대입해봐. 이만큼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4 곱하기 4니까 이제 1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현수 이해했어? 응. 선민이 괜찮아? 응. 그럼 이제 수 1으로 갈게. 오늘 쭉 진도 수원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수원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한수 미적분 내용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싱글 커넥션 좀 풀어올 거거든. 거기서 질문 받거나 좀 시간 부족한 부분은 체킹 시간 때 더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해서 책 3권 이제 갖고 다니면 돼. 평정 수원 그 다음에 한한수 그리고 싱글 커넥션 수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내용이 앞에 부분이 쉬운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쭉 그냥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혹시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자. 요 책 한 권이 수원 책 한 권이 수열만 있어. 수열만 있고 나머지 한 권이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수열 있고 그래서 총 4권인 거야. 평정이. 평정 4권인 거고 평정 4권 하는 동안에 한한수 미적분은 계속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7월 8월 달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가보기로 하자. 그치? 7부터 10까지 19까지 몇 개의 자연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 몇 개 있어? 아유 대답을 바로 못해. 13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돌다리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몇 번 점프했느냐의 관점으로 봐봐. 몇 번 점프했느냐. 마지막에 7부터 해가지고 19까지 올 동안에 몇 번 점프했느냐. 몇 번 점프한 거지 그러면? 어이? 19. 몇 번? 돌다리는 지금 13개라 얘기한 거지. 12번 점프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열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 매우 쉬우니까 체화하기 예제 1번, 예제 2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설명을 할게. 그냥 그거는 그냥 바로 풀어봐. 이렇게 됐어. 다 해결됐어? 13쪽으로 넘어갈게요. 13쪽. 일단 등차 수열에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게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한다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공차가 3이란 조건이 있어. 근데 A3이 7이고 AM이 M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됐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A7, A11 둘이 빼면은 몇 대라고 얘기해야 돼?
4D, 그치? 이거 지금 4D지?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4칸 차이인 거니까 4D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A, M이 M 플러스 8이고 A, 3이 7이야. 그렇게 본다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지. A, M에서 A3를 뺀 거는 이거는 몇 D라고 봐야 돼? 몇 D야? 그 M-3D라고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M-3D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M 플러스 8이야. M 플러스 8에서 그 다음에 7을 빼고 이쪽은 M-3D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M-3에다가 지금 D가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알려줬었지? 3을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M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라 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하면 되겠어. 13쪽에 거기만 그래서 줄을 쳐놓고 넘어가자.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어. 그치? 이것도 예제 1번, 예제 2번 빠르게 해보고 또 그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게. 예제 1번, 예제 2번. 앞에 내용들 많이 쉬우니까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서 바로 설명을 할게. 예제 1번, 예제 2번. 여기에서 좀 적응하셨어요? 네. 여기 부담노트 부분에 이름이 있으니까 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험 끝까지 보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채점하고 지금 20분까지 시간. 줬어요. 네, 20분부터 50분까지. 다 틀린 거 더 못 풀겠다고? 혹시 이거 네. 한 명 더 계시죠? 네. 제가 인쇄를 더 해놓을게요. 진짜? 그렇죠. 해보고. 근데 이제 아예 조금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그냥 시간 제한이랑 상관없이 옆에서 그냥 좀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지금 바로 해봐. 인쇄 해볼게. 수원이 없어? 그 다음 내용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 여기도 큰 고민 없었지? 예제 1번은 A3은 6,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 그치? 바로 넘어가면 기준이 되는 항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이 바로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보면은 3항이 7인데, 그 다음에 2항 더하기 5항이 9다,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대해서
A1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A10 구하려고 할 때 이거를 A1 플러스 2D는 7, A1 플러스 D, A1 플러스 4D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수1을 배웠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뭔가 기준이 되는 항을 잡아놓고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7 빼기 D라고 볼 수 있지. A2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거는 7 플러스 2D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16이다 하면은 이 D 값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기준항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 좀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치? 이것도 체화하기 한번 연습해보고 이건 적용하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같이 해보도록 할게. 이런 걸 그냥 원활하게 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헷갈리는 거 있어. 뭐 적용하기 1번은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준항이 되는 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한 게 0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자. 여기서 1항 더하기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이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3 곱하기 1항에다가 2 곱하기 A2 플러스 A3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다 더한 게 0인 거니까 여기서 계산 마무리 지으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2항이 중심이었지? 2항이 중심이었던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2-D라고 써줘야 돼. 2-D 플러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A2 2 곱하기 A2라고 써야 되겠지? 2 곱하기 A2 플러스 A2가 2였지? A2가 2였으니까 그냥 2 곱하기 1이었으면 되겠다. 2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 플러스 D 이렇게 더한 게 0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D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D가 6이 만들어져. D가 6이 됐으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4항이 값인 거니까 완전 기본적인 얘기야. 첫 항을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2항에다가 2D만큼을 더하면 4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12를 더하면 14가 정답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맞지? 됐어. 그 다음에 2번도 보면은 A3과 A3도 자연수래. 이것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공차도 자연수다 이렇게 해서 공차도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인 상황에서 A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4의 제곱을 한 게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A3 빼기 D의 제곱 플러스하고 여기는 A3 플러스 D의 제곱이 100이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아까 A3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A3의 제곱이 2개 있는 거고 2 곱하기 A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D의 제곱 이게 100이다. 이렇게 좀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A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D의 제곱이 50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되게 제한적이야. 1, 7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 5가 될 수 있고 여기가 7, 1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6항이 얼마인지를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합의 모든 항의 합의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는 3항 더하기 3D 그 다음에 여기는 A6이라고 하는 거는 3항 더하기 3D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A6은 여기는 3항 더하기 3D 이렇게 계산을 결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더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치? 이 기출 정복하기 문제는 작년 9월달 평가원 문제였어. 근데 21번 문제였거든? 21번 문제면은 우리 좀 어려워하는 파트잖아. 근데 한번 도전해봐, 요건 조금 기다려 볼 테니까 3번 문제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죠.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은 시간은 조금 더 줄게. 근데 이거 잘 봐. 7항이 13의 배수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식 자체를 7항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 이게 뭐야, 두 줄밖에 안 되고 조건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모든 항이 자연수라 얘기하긴 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고민해봐. 이제 설명을 할게. 근데 좀 전에 썼었던 요 아이디어 이용하면 좀 도움 되겠다. 여기 요거 있었지. 요거. 왜냐면은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틀렸던 학생들이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은 여기가 AK라고 생각해서 많이 틀렸어. 이 AK가 아니라 SK의 시그마거든. 그치? 한번 계산해보자. 보면은 S1부터 해서 S7까지 다 더했다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아까처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겠어? 요거를 7 곱하기 A1. A1은 7번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A2는 6번 나올 거. 이렇게 지금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5 곱하기 A3 해가지고 마지막에 2A6 플러스 A7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7 곱하기 A1이라고 하는 거는 7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7항에서 6D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6 곱하기 하고 이 뒤에 부분은 A7에서 5D만큼을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5 곱하기 A7에서 4D를 이렇게 뺀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는 거야. 해버리면 마지막에 이제 A7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A7은 1, 2, 3, 4 그냥 다 더하는 거야.
1, 2, 3, 4 해서 7까지 다 더하고 여기 H1 이렇게 붙어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서 보면은 7 곱하기 6, 6 곱하기 5, 5 곱하기 4 이렇게 보이지. 맞지? 그럼 마지막에는 여기 마지막에 요거까지만 한번 써볼까? 플러스 2 곱하기 A2 빼기 D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가 그냥 A1이다. 요렇게 A7 빼기 D지? A7 빼기 D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 A7. 이렇게 지금 끝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 이렇게 전부 다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해서 6 곱하기 7까지 이렇게 갖다라 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여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부분인 거야. 그치? 2분의 7 곱하기 1 플러스 7이라 볼 수 있겠지. 완전 최근 기출이야. 최근 평가한 기출. 곱하기 H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얘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한 다음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적용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는데 요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 더 편해. 6 다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이 공식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K제곱 더하기 K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 그렇지? 해버리면은 이쪽이 계산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시그마 3분의 아까 썼던 대로 해볼게. 3분의 하고 여기다가 6 곱하기 7 곱하기 8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H를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치? H가 아니라 D였지, D. D를 써야죠. 이렇게.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계산 마무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쓸게. 이쪽에다 써보면 계산이 이렇게 정리가 돼. 28 곱하기 A7에서 빼기 하고 그 다음에 112T는 644가 나온다. 이게 지금 좀 전에 했었던 거에 대한 계산을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것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이 지금 항이 두 개인데 식은 이제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봐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로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양쪽을 일단 나눠버려. 28로 나눠지거든? 28로 나눠버리면 A7이 되고 그다음 빼기 4D가 되겠지? 4D는 2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보는데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긴 했어. 뭘 봐야 되냐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한 거는 첫 항도 자연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공차는 어떻게 돼야 될까? 공차가 뭐가 돼야 돼? 그치. 양수인데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되냐면은 A1 플러스 6D라 이렇게 봐봐. A1 플러스 6D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계산은 이렇게 해버린 건 A1 플러스 2D가 된다고 볼 수 있어. A1 플러스 2D가 23이다. 지금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A1 플러스 2D가 23인데 A1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를 얘기한 거니까 23 빼기 2D가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D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냐? 2분의 23보다 작은 거지. 2분의 23. 그치? 2분의 23보다 작은 거니까 실제로는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식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A1이 지금 23 플러스 4D잖아. 결국에. 그치? 문제에서 물어본 게 A7이 13의 배수라 이렇게 얘기했어. A7이 13의 배수. A7이 13의 배수를 했으면 이쪽에다가 쓸게. 요거 여기다 써도 되겠지? A7이라고 하는 거는
첫 항 플러스 6t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뭘 하면 되냐면은, 첫 항이 A7이 1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산해야 돼. 그치? 근데 A1은 뭐가 돼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A1, 아까 계산, 이미 돼 있었던 걸 기준으로 봐보자. 여기서 A7이 요걸 기준으로 보자. 이거 기준으로 보면 23 플러스 4D라고 했지. 23 플러스 4D. 23 플러스 4D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반드시 뭐에 배수해야 되냐면은 이 13에 배수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지. 13의 배수. 13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4D가 어떻게 될까 봐야 되는데, 이 4D라고 하는 거에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되거든. 14, 이거 자체가 13의 배수를 했으면 이렇게 써볼게. 13, 26, 39, 그 다음에 52, 뭐 65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볼 수 있겠다. 계산 주로가 잘못됐나? 13, 26, 39 맞지? 50, 60 이렇게 간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23을 빼봐. 23을 빼보면 실제로 4D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4D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4D는 여기 어차피 음수니까 필요 없고 3, 그 다음에 여기는 23 빼면은 16, 23 빼면은 19, 23 빼면은 42 이런 식으로 가지. 그치? 조금만 더 써보면 65, 그 다음에 78 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또 23 빼버리면 55 하나 더 써볼까? 78, 60, 78 좀 더 써봐야겠네. 55면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13 더해버리면 68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성적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게 4의 배수여야 돼. 4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 안 되고 얘는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이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4 곱하기 17인 거거든? 그치? 4 곱하기 17이면 아까 D가 1과 11 사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넘어갔어. 그치? 안 됐으니까 얘는 4 곱하기 4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답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지금 정답인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2였지. A2를 구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23에서 A7이 23 플러스 4D였잖아. 그러면 A2라고 하는 거 여기서 5D만큼 빼면 되겠지. 5D만큼 빼면 되니까 23 빼기 D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23에서 여기가 지금 4인 거니까 4를 빼면은 1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기준이 되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현성이 이거 이해됐어? 한번 다시 좀 해줄게. 현재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까지? 여기에서 지금 마무리할 때 이거 이만큼 계산한 결과가 얘가 얘라고 얘기한 거. 이렇게 계산한 결과. 그치? 그러면 양쪽을 이제 28로 나눠버리면 A7 빼기 4D는 23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7항이 13의 배수라고 하는 정보, 7항이 13의 배수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첫 항도 자연수여야 돼. 첫 항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공차도 자연수여야 된다. 왜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A1이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서 H를 A1 플러스 6D라고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A1 플러스 6D에서 4D를 뺐으니까 A1 플러스 2D는 23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23 빼기 A1은 23 빼기 2D인 거야. 그치? 이게 0보다 크다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D라고 하는 거는 2D는 23보다 작다니까 D는 2분의 23보다 작다인데 어차피 D는 지금 공차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11보다 작거나 같다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야. 11.5보다 작다를. 그치? 그 다음에 공차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공차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마무리할 때 7항이 1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아직 안 쓴 거니까
C랑은 23 플러스 4D였지? 23 플러스 4D가 돼 있다면은 13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보는 거야. 13에서는 13, 26, 39, 12, 60, 20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4D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D의 범위가 있으니까. 4D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6에서 23 빼면 3, 그게 지금 4D야. 39에서 23 빼면 16, 그게 또 4D인 거야. 그래서 4D만 지금 전부 다 나열을 해본 거야. 그치? 근데 D가 1과 C를 사이의 숫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4 곱하기 4니까 얘만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애초에 4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4의 배수는 68인 건데 68은 4 곱하기 17인 거니까 이 D값이 11을 한참 넘어갔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11을 한참 넘어갔으니까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요게 D가 된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A2라고 하는 거는 A7이 23 플러스 4D면 A2는 23에서 5D를 빼줘야 돼. 지금 이렇게 빼줘야 된다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따라서 여기다가 D에다 4를 대입하면은 1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 39번 중요한 문제였어. 이거 39번이 아니라 좀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4단원으로 가보자. 22쪽에 4단원인데 여러 개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바꾸기. 이것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가볍게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수열이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문제에서 a1 플러스 a3이 10이야. 그 다음에 a6 플러스 a8이 이 40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10항 더하기 12항 더하기 14항 더하기 16항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이거 방향을 잡아보면 여기는 보자마자 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 곱하기 a2로 보는 거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a2는 오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a2는 바로 쓸 수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A7이 20이다. 바로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각각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여기 지금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거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얘는 4 곱하기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바꾼데? 4 곱하기 A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 이 13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A13 빼기 D지. 이거는 A13 플러스 D. 여기는 A13에 플러스 3D. 여기는 A13에 마이너스 3D. 결국 이게 지금 다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지고 나니까 4 곱하기 A3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A13 이렇게. 그치? 근데 A13 구하는 건 또 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OD가 10 온 거니까 이제 D는 3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는 3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A13이 뭔지는 이제 바로 결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7항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까? 그럼 A13이라고 하는 거는 7항 더하기 6D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봐보면 A13은 지금 이 문제에서 A7이 20이었지? 20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38 이렇게 좀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 24쪽에 체화하기 한번 적용해보자. 24쪽에 체화하기.
이건 안 됐어? 괜찮았어? 이런 방법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게. 예제 3번인데 12항이 2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8까지의 A3K 이게 40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3항 더하기 6항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21항 더하기 24항까지 이렇게 더한 게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8개란 말이야. 그치? 8개인데 이 짝수개의 항일 때는 중간 항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 3 더하기 23은 27이지.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항은 아니지만 A13.5는 40이다. 이렇게 좀 체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등차수열이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바로 A13.5는 이제 8로 나오면 5가 나온다. 이렇게 좀 해결이 됐지. 그치? 성적이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A15라고 하는 걸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A15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이 봐봐. 12에서 13.5 올 때 1.5D만큼 더한 거였지. 그치? 여기서 여기 갈 때도 1.5D만큼 똑같이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바로 8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온 게 3이니까 이렇게 온 것도 3이겠지. 그치? 성적이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제 2번도 사실은 예제 2번에 A6, A7, A8, A9 더한 거 있잖아. 그치? 그거 4 곱하기 A7.5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4 곱하기 A7.5 이렇게 봐서 접근을 하면 되겠다. 그 적용하기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 27쪽에 있는 적용하기 문제. 적용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집의 특징을 알잖아. 처음엔 쉬운 거 같다가 점점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막히는 게 생기는 게 있는 거지. 그치? 적용하기 한번 해보고, 이거 됐으면 기출 정복하기 7번 문제는 작년 기출이야. 작년 평가원 기출. 작년 평가원이란다. 작년 교육청 기출. 쭉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
단순히 이해하고 있어. 아니 근데 다들 여기서 잘못했는데 이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여기까지는 잘했거든. 5항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를 바로 바꿔버리면 6 곱하기 A 3.5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했어. 이게 18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거 절대값을 왜 마음대로 벗겨버렸어. 그래서 절대값 A 3.5는 6까지만 써야지. 절대값 A 3.5는 6. 이렇게 3이지 3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3인지 마이너 3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3이겠어 마이너 3이겠어? 마이너 3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3이 있거든. 5항이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3.5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걸로 보면 이렇게 갈 때 1.5D만큼 간 거거든. 1.5D가 6인 거니까 따라서 D는 4다. 이렇게 좀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7이잖아. A7은 5항에다가 2D만큼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더하면은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맞지?
풀어서 강대 x랑 서킷 x가 1회 있거든. 그 각각 문제 하나랑 해설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은 내가 매 주마다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꺼내놓고 돌려주면 돼. 그리고 응. 이거 강의 보니까 응. 스투 이거 한번 돌린 다음에 응. 선생님이 그 따로 기출 만드셨다고. 아 맞아. 만든 것도 제가 이거 강의 하나 정도 보면 이제 끝나는. 끝났어? 하나 그 정도 보면. 그럼 그것도 줄게. 네. 이거 지금 꺼내놓고 줄 수 있어? 아, 네. 응. 6번 해결됐어? 아니야? 그 평정 수투 관련해서 내가 변형 문제를 전부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오늘 시험으로 낸 거기도 하고 반복해서 풀어서 좀 익숙해지게끔 해야 돼. 그래서 평정 4권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들 계속 줄게. 반복해서 줘가지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등급 좀 끌어올리고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해설지도 꺼냈어. 맞아. 이거 50분 잡고 풀고 이거는 100분. 여기 이거 보면 이거 넘겨봐. 넘기면 SEM에서 SM을 뺀 게 M 곱하기 A8인 거야.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K는 M부터 해가지고 M 플러스 1부터지. M 플러스 1부터 해서 EM까지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그치? 이게 AK 이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M 플러스 1항부터 해서 EM항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 몇 개야? 항의 개수? EM에서 이렇게 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면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여기서 얘 뺀 다음에 1 더한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 뺀 다음에 1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M개라 볼 수 있겠다. 맞지? 항의 개수는 M개인 거. M개인 건데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A에 2분의 M 플러스 1이랑 EM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평균이라 볼 수 있겠지. M 플러스 1항과 EM항의 평균은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A하고 여기 3M인 거니까 2분의 3M이야. 2분의 3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곱하기 M을 한 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M 곱하기 A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매우 쉬워졌잖아. 여기서 계산을 할 때 둘이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이만큼이 8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8항이 되는 거니까 A8. 그래서 따라서 M 값은 5를 대입하면은 이제 정답이 되겠지. 성종이 이거 이해됐어? 기출문제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 작년 7월달 문제거든? 이거 이해됐으면 해보고 혹시 안 됐으면 지금 다시 얘기해줄게.
A5는 자연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조건 봤더니 첫 장부터 S8이 33분의 6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숫자를 바꿔버리면 8 곱하기 A 4점으로 볼 수 있다고. 1항부터 8항까지의 중간인 거잖아. 그치? 짝수항인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쓸 수 없지만 계산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치?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얘는 3분의 68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A 4.5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3분의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8로 나눠버리면 6분의 17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8로 나눠버려. 그치?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5는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야겠네. A5는 자연수다를 했으니까 A5라고 하는 거는 A 4.5에다가 플러스 2분의 D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6분의 17인 거야. 6분의 17 플러스 2분의 D 한 게 이제 자연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었네. D 값이 0과 1 사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0과 1 사이다. 그럼 D는 몇이어야 될까? 이게 자연수야. 는 자연수. 이렇게 나오려면 D는 몇이어야 돼? 바로 안 보이면 이거 이렇게 통분해도 돼. 통분하면 6분의 17 플러스 3D인 거잖아. 이게 6의 배수여야 되지. 몇이면 돼? D값이 0과 1 사이라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 요게 3의 배수야. D값이 0과 3D는 0과 3 사이네. 그치? 3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다 대입해보면 3D는 1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6의 배수지. 그치? 이게 D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D는 3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D가 3분의 1이면 이제 5항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5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은 3인 거지? A5는 3. A5는 3. 이렇게 나온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16항을 물어봤으니까, 16항이지? A16이라고 하는 거는 3 플러스 하고 5D, 11D 하면 되겠다. 11D인 거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답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11번 문제면은 우리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냥 어쩌다 풀고 어쩌다 못 풀고가 아니라 11번급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 오늘 배운 거 잘 정리해놔. 앞에는 완전 쉬운 게 많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너희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니까 요거 좀 잘 참고해 놓기. 그치? 그 현수랑 현송이랑 선민이는 괜찮아? 수투 앞에 그 평정 부분 수투 배운 거 있잖아. 그 다 안 까, 이거 수투. 다 정리되어 있어? 아니면 다시 좀 복습해야 될 것 같아? 복습해야 될 텐데. 그리고 현송이랑 현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줘. 언제까지 다 하겠다. 내가 같이 했었던 강의도 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거든. 현송이 좀 따로 시간 내서 수투 앞에 부분 좀 언제 끝낼 수 있어?
학교에서 요새 자습 시간 주고 그러지 않아? 그 내가 할 방법 알려줄 테니까 조금 앞에 거 마무리하는 걸 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수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극한 연속 부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렇지? 현송이도? 여기 그리고 선민이 복습 좀 해야 돼. 이 대칭인항의 평균으로 합을 구하기인데 이것도 뭐 매우 쉬운 개념이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계산한다로 했을 때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공식은 뭐냐면은 5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n 곱하기 그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배웠지. 그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2분의 1 플러스 5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1과 5의 평균인 거야. 그치? 평균. 이 모든 등차 수열에 평균이 5개 있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2분의 2 플러스 4로 봐도 되겠지. 2 플러스 4도 이 전체항의 평균인 거잖아. 그치?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5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마지막 항,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럼 거기 밑에 있는 간단한 예시 한번 봐보면 1a1, a2 해가지고 an까지 가고 그 다음에 n 2 이렇게 됐어. 근데 합이 24래. 근데 이게 총 n 합이 24라 이렇게 있어. 그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항이 총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지. 그치? 한 개 한 개 더 있잖아.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를 한 게 요게 지금 24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그 채화기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같이 해보고 적용하기 문제도 한번 연습해봐. 34쪽에 있는 기출 정복하기까지 쭉 하면서 안 되는 것 좀 같이 해볼게. 오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유사 문제랑 오답 노트 만들었으니까 집에 갈 때 받아가야 돼. 그리고 그거 풀어오는 거 숙제로 줄게. 이거
예제 2번 선민이 잘했는데 요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예제 2번 봤을 때 치랑이 4야. 치랑이 4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16까지의 AK 이게 문제에서 96이다 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거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1항부터 7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16항이 있어. 여기 차이가 6개지. 그치? 그러면 여기 6개 차이 나는지 요걸 이렇게 잡아봐. 그치?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둘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써볼게. A1, A7, A10, A16 이렇게 된 상황인 건데 A1과 A16 더한 거랑 A7과 A10을 더한 것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 2분의 A7 더하기 A10이라고 쓰면은 이게 그냥 모든 등차 수열 지금 1항부터 16항까지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지. 그치? 애초에 둘이 더한 게 얘보다 하나 더 많아야 돼. 왜냐면 A1 플러스 1항부터 10항까지라면 A1 플러스 A10 하면 1 더하기 10 하면 11 나오지. 그치? 여기 7 더하기 10해서 16 나오는 이 구조가 되는 거야. 그 말이 헷갈리면 이렇게 6개 차이, 이렇게 6개 차이를 기억해 놓으면 돼.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평균이라는 얘기야. 평균 잡고 거기다 곱하기 16한 게 96인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해버리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6 됐으니까 A7 플러스 A10은 12다 이렇게 지금 따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4니까 얘는 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게 8이면 13항 물어봤지? 그러면 딱 좋네. 얘랑 3D 차이니까 A10과 A13도 3D 차이겠다. 그치? 그러니까는 1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좀 더 해보기로 하기.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 여기서 아까 했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7도 8이야. 그치? 2 더하기 6도 8이고 3 더하기 5도 8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곱하기 2도 8이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는데 내 얼굴을 기준으로 봐봐.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더한 게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더한 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제 똑같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근데 여기 지금 6개 항 차이고 여기 6개 항 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7 더하기 A10은 A1 더하기 A16이랑 같다야.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봐도 이렇게 1 더하기 16 하면 17이지. 그럼 7 더하기 10 해도 17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평균이라 얘기를 하는 거. 이해됐어? 이게 평균인 거고 평균 곱하기 여기가 항의 개수다. 이렇게 지금 따지면 돼. 항의 개수. 이렇게 따지면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가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 2분의 n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만 쓰면은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 시간 오래 걸리거나 잘 안 풀려. 실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니까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연습해보기. 그치?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잘 연습을 해놔. 그 뒤에 문제 조금 더 해보고 그 오답 노트 나왔는지 봐볼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 3권 갖고 오는 거 이제 이해되지? 평정수 1, 그 다음에 한한수, 미적분, 그리고 싱글 커넥션 수 1 이렇게 갖고 오면 돼. 이 수투, 평정 수투는 좀 마무리가 안 됐을 거니까 좀 복습을 좀 더 해야 돼.